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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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했더니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사복 근무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는 게 올드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메고 오고 또 사람 만날 때 아무래도 저는 점약가 때 입고 오는 편인데 임원분들은 그 정장 입으시고요. 저 같은 평직원분들은 보통 끼고 앉았지. 입고 다닙니다. 네. 아니, 오늘은 우리 정홍 씨 파트장이랑 오래간만에 하여튼 요새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월보가 점점 얇아질 때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얇아지더라고요. 요새 RA도 빠져가지고 그런데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네. 근데 우리 정 팀장이랑 나랑 참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네. 몇 년 됐죠? 우리 하나 있을 때 처음 봤었어요. 2011년 때부터. 11년, 10년이 넘었으니까 12년, 14년 됐는데 하여튼 참 주식시장이 이런 고비가 올 때마다 네. 저조차도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 팀장 알겠지만 나랑 저기 뭐 신중호나 최강 참 오래됐잖아요. 네, 나랑. 그렇죠. 묘하게 공유하는 소신이 뭐냐면 전략 쪽에서는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네.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오면 네. 사이클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이클은 별게 아니라 무슨 엄청난 뭐 시간으로 뭐 10년 주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그땐 주식을 할 때고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는 조심하고 뭐 이 네. 단순한 원칙을 좀 지켜온 네. 편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싸져 있을 때는 네. 매크로를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네. 시장이 좀 싸져 있을 때는 매크로 안 보고 되도록이면 종목에 집중하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매크로를 보면서 매크로에 균열 요인이 없을까 뭐 이런 걸 보는 편이에요. 저는 네. 저는 이게 맞다가 아니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보다는 이제 좀 나무를 보고 싶은데 이런 거죠. 지난 코로나 때는 막 사과나무 쓸 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면 된다. 네. 이번에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많이 빠졌는데 야 이게 혹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환율도 이렇지만 또 금리도 오르고 인건 모든 게 이러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 네. 부족. 실질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그쵸.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세게 종목별로 팍 콜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장환이 주절주절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는 훨씬 심지가 굳고 강력한 사람이니까 네. 한번 뭐 이론적으로는 이럴 때가 좀 사실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마 지금 이 대답 들으시면 10분 중에 10분보다 지금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 아마도. 네. 그러니까 이미 포지셔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새로 시작하신다. 뭐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로저도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좀 이 사이클을 보신다면 하나 확실한 건 항상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셨잖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안 맞겠죠, 당연히.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항상 맞았잖아요. 항상 맞았는데 네, 또 길게 와서 봤을 갇혀서 때는. 사람들이 네. 막 뭐라고 하면 말 못하죠. 조용히 있을까? 나도 그냥 네. 비슷하게 이럴 때 이제 요즘 제기하기 좋은 게 이제 네. 저번에 최강혁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네. 방송에서도 저번에 녹음할 때 나왔는데 좀 말을 아끼셔라 굳이 뭐 그런데 네. 가서 말씀하시냐 밖에서 그래서 내가 근데 뭐 이거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뭐 사실 우리 오늘이랑 뭐 많지는 않지만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냥 똑같이 말해야 된다는 나는 생각하거든 대적으로 근데 참 이럴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르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 네. 왜냐면 뭐 선진국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랑 저렇게 뭐 핵전쟁 나올 수 있다. 뭐 대만이 터질 수 있다. 뭐 이러니까 야 이게 또 뭐 이게 정말 내가 뭐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아직 변수가 되게 많은데 앉아가지고 맨날 트레이딩 PBR 뭐 얘기하고 앉아있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 개저씨로 생각을 할까.
근데 이럴 때 정호식 팀장은 더 주변에 보면 종목에 집중하는 매니저랑 친한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때요, 그분들은? 다들 당연히 힘들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는 아마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좋았을 거라고 그때 생각드는 게 쉬었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경우였고 맞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힘든 거를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될까라는 시기도 잘 모르고 그리고 회복이 된다면 어떤 시그널로 될까 막 그런 것도 그거 몰라. 보잖아요. 회복은 된다. 네. 그거가 궁금한 거지. 나는 나는 회복이 된다 믿어왔던 사람이니까. 네. 내가 저번에 뭐 어떤 분이 어제는 또 손편지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번에 한번 또 장문으로 또 누가 메신저를 보냈는데 아까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 버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정말 돌아설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네.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나도 이제 거기다 내가 무조건 돌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개개인 사정이 네. 다르니까. 근데 이 방송 들으시니까 그날은 좀 피하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좋은 기업은 돌았습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이미 돌아선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네. 내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요즘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 뜬금없이 막 CJ 제일당 얘기하고 네. 뭐 신세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쪽은, 네. 그치 소비재 좀 안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들은 가격 전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 네. 숫자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종목 네. 그나마 언급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잡소리 그만할게. 근데 메이저들은 사실은 더 머리 아프잖아 개인 투자자보다 포트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픈 상태가 너무 오래됐고 그렇지. 1년 내내 아팠고 약간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 약간 머물러 계시는 분 어떻게 근데 포트폴리오 변화를 하기가 약간 두려우신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근데 성과를 봤더니 의외로 좀 뒷밸류 추구하는 네. 곳들이 숫자가 나쁘지 않더라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덜 그렇지. 빠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좋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덜 빠진 거죠. 시장 대비.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오늘 괜히 정신이랑 만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현재는 어떤 그 액션의 변화가 크진 않아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일어났을 때 장이 좀 변하고 색깔이 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같이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다이나믹한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장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지 스타일. 네, 그런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멈추면 그러면 그때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잖아. 예를 네. 들어서 우리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네. 나도 막 항상 좋은 사례를 말하는데 리노 같은 회사가 네. 기업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뀐 게 있나요? 뭐 과거 2년 동안 오히려 좋았고 지금은 과거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10년 주가가 정도. 네. 속절없이 네. 빠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업과 같이 근데 다 같이 반도체 빠지죠. 전체 시황이 업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펀드멘탈한 요인으로 빠지는 거라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매크로 과잉으로 빠진다 보이세요? 그냥 편하게. 네. 그냥 오늘 사실 좀 그거는 반반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IT 경기가 다 안 좋은데 그러니까. 리노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덜 나쁩니다. 그 정도이고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그림이 성장이 훼손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지. 그런 것들이 네. 좋은 기업이고 잘해왔으니까 네. 항상 우리 정홍식 장이 말했던 것처럼 네. 항상 막대기가 늘어나는 기업이었으니까 맞아요.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다시 막대기가 늘어간다는 자신만 있으면 우리가 그쵸. 미래의 막대기를 매출액이나 이익성장 막대기를 볼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1, 2년 뒤에 막대기가 다시 이만큼 올라가고 있을 거야. 네. 확실히 나면 지금 뭐 사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순간이 오면 저 역시 네. 저 역시 혹시 이제 우리나라의 좀 힘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도 공장들이 다 저쪽으로 이제 옮겨지고 예를 네. 들어서 IT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네. 논리들 나오더라고. 삼성이 뭐 본사를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 별 얘기 다 나오면 네. 뭐 리노라는 게 또 뭐 리노는 삼성전자 아니 관련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기반들이 그러니까 막 갖다 얹으면 한입 막 붙이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요즘 뭐 얼마나 많아. 네. 막 그러니까 기업 하나 보면은 괜찮은 기업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네. 막 그런 걸로 엮여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다들. 그렇죠. 그래서 나 이제 좀 그냥 오늘 아침에 오늘 목요 뭐 섹터 에너지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들 갖는 편인데 네. 그냥 기업 하나에 정말 이럴 때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나요 지금? 저는 그래서 항상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환경과 약간 무관하게 그냥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그런 오히려. 기업들도 예를 들면 네. 어떤 게 있죠? 근데 그게? 좀 이따가 이제 하나씩 그럴까요? 설명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 시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먼저 오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네. 좋은 기업 중에 네.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네. 매출이 어쩌면 계속 오르죠. 매출도 오르고 네. 이런데 주가도 정말 떨어져 있어요. 아니 뭐 떨어져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네. 계속 이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샀겠죠 다들. 네. 근데 계속 이러니까 네. 이게 뭔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가 뭔가 자기 가치 이상으로 혹시 좀 부각될까? 뭐 이런 아니요, 밸류에이션상 지금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기업도 그렇고, 근데 그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이 주가가 다 안 좋아요. 다. 야 그러면 딱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게 그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나는 그 대형주만은 답이 아니라 보거든. 네, 지금 네, 그런 기업을 지금 분할해 사놓으면 네. 1년이나 2년 뒤에는 큰 수익이 난다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봐요. 아 이유는- 신난다. 그럼 네. 그 종목 얘기해줘 지금. 네, 왜냐면 제가 주가를 갑자기- 함부로 맞출 수는 없지만 응. 실적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뭐 시장만 회복된다면 그래도 주가는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가를 맞춘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실적에 집중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네. 점심 약속 막 전하는 거 들었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종목 얘기해 줄 게 없어 지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실적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멘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런 모멘텀의 재료가 없으면 그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안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 약간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번 월보 타픽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정보통신. 네, 나이스 정보통신은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뭐 일단은 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시다시피 벤이라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드를 긁잖아요. 그 카드를 긁은 거를 저희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그냥 기계 하나로 다 처리되죠. 해외는 안 그래요. 해외는 다 카드마다 인증을 또 따로 받거나 여러 가지 표준화된 시스템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통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승인, 매입 업무 처리를 해주고 카드사로부터 이제 벤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거 월보에도 많이 써놨고 스스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대놓고 리포트에 쓰기는 약간 어려웠지만 뭐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직접 돌리는 거 하면 네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좀 24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좀 이렇게 써놓긴 애매해서 좀 그랬는데 현재 상황상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 카드 거래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특히 국내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가격이 오릅니다. 비용은 전혀 안 올라요. 그게 전부 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비자분들은 힘드시지만 나정통 입장에선 좋아요.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건데 뜯어보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통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워낙 시장에서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애플페이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애플페이가 도입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죠. 애플이 결정하는 거죠. 도입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입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그렇게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들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이란 시스템이 전부 다 이 그 결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리더기들이 그냥 아무거나 긁어도 돼요. 삼성페이조차도 그냥 다 돼요. 이미 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페이는 이게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EMV 인증이라는 걸 받은 리더기가
결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EMV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엄청 다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1993년에 글로벌 인증의 표준화로 됐고 한 95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해서 해외에서는 많이 인증을 받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벤이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애플페이는 이게 필요하고 EMV라는 게 여기 써놨지만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그 유로 E 그리고 마스터카드 M, 그 비자 V 그거에 대한 앞글자를 명명해서 만든 그런 글로벌 표준 인증인데 이거를 받은 리더기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리더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벤사들이 결국은 애플페이가 도입됐을 때 그 리더기를 공급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랑은 다르게 애플페이는 이제 벤사들이 이제 상위 업체들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페이가 거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네. 벤 사업자가 좀 위축될 거로 봤던 거 아닌가? 아, 그게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래? 네. 그거는 뭐 그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결제 상에서 이제 직송금할 때는 이제 벤들이 그 위축될 수 있어요. 이게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 아주 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네. 좀 짧게 그래도 네. 좀 이게. 아주 그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돈을 쓰는데 카드를 통해서 써요. 그렇다면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떤 페이자가 붙었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다 상관없이 카드를 통해서 저희 돈이 나가요. 그건 전부 다 벤사를 거치는 겁니다. 결론을 그걸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벤이 위축된다라는 요인은 딱 하나예요. 송금이요. 카카오 직송금. 그러니까 내가 혹은 이걸 현금 수요. 왜 질문을 했냐면 네. 가끔 이거에 대해서 오해들 하시는데 간단해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네. 결제하면 카드 결제로 하잖아요. 네. 다 이게 카드로 연동되는 그쵸. 거거든요. 다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이 그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는 그래서 겁니다. 나이스 모던 시절 왜냐면 정홍 씨 경우는 참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사양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길래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예를 들길래 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일단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 그림 막대기. 7번 보세요. 이 막대기 그래프.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성장폭이 확대가 되죠. 사양 산업이라면 꺾여야죠. 매출력 자체가 꺾여야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앞으로도 증가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리오프닝 되면 또 많이들 더 늘겠네요.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리오프닝 되면 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계속 좋았던 게 꾸준히 좋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애플페이 관련돼서 먼저 그렇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벤사가 우리나라에 딱 2개 정도 있어요. 그 2개 둘 다 상장사입니다. 나정통과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주가가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런 구조 때문에 좀 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떤 구조 듭니다. 때문에? 지분 구조예요. 지배 구조가 약간 지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스타일들이 같이 네, 펀드잖아. 같이 같이 펀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움직인 것 같고, 다른 회사는 다른 국내 2위 벤사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주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펀더멘탈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혜는 같이 받고 오히려 MS가 높은 나정통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쪽이나 이런 걸 오늘은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그래서 애플페이가 도입된다 그러면은 리더기를 깔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한 벤 MS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황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관심이 높은 모멘텀이고, 이거를 그냥 제외하더라도 현재 여기 PER 한번 보세요. 제가 PER, PBR 요즘 안 먹히는 거 아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PER 한번 보세요. 5배대예요. 매년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보시면 이 시가총액 대비 현재 순현금은 2,100억 정도예요. 별 차이가 안 나죠? 시가총액일은 2,800억인데 순현금이 2,100억이다. 네, 그것도 돈을 최근에 좀 썼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된 거고 안 썼으면 그냥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리고 PBR도 싸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ROE가 거기서 14.4인데 PBR 0.8이면 네, 싼 거지.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싸죠. 역사적 저점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이스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역사적 저점인 밸류에이션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밸류에이션 싸고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는 모멘텀이 좀 있다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굵직한 본업의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그룹이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나정통이 중심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돈 많은 회사들 좋아해요. 이유는 돈을 쌓아갈 때 주가가 오른다고 보지 않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돈을 썼을 때 여기 있는 이 돈이 북에 투자자분들 별로 신경 안 쓰죠. 또 투자금이 얼마가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요. 그럼 좋게 봐요. 이유는 실적이 좋아졌으니까요. 이 돈을 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캐파 증설을 한다던가 M&A를 한다던가 어떤 신사업을 펼쳤을 때 북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이벤트가 올해 2분기 때 벌어졌습니다. 그린 시위를 보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인수한 회사가 어떤 회사죠? 네, 인수한 회사 말씀드릴게요. 인수한 회사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JT넷이라는 업계 하위 벤사입니다. 똑같은 사업하고 있는 벤사예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한 3.3% 정도, 나이스 정보통신이 기존의 24.3% 정도, 플러스 3.3% 정도 MS를 확대한 거죠. 그래서 그냥 Q가 많이 늘어난 거죠. 거래 건수가. 그래서 그냥 뭐 똑같은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나이스 그룹 내에 다른 벤사인 키스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이스 정보통신한테 갖다 붙인 건데 그냥 그룹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 집어넣은 거예요. 그룹 입장에서는. 그 나이스 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560억이란 돈을 써서 지분 100%를 인수했기 때문에 순연금을 활용해서 실적 개선이 나온 거고 첫 번째 단순 계산으로 실적이 뭐 매출액 550억 그리고 영업이익 43억 이 정도가 붙습니다. 단순 계산을 붙어요. 뭐 의미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OK포스라는 우리나라 요식업계 한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포스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스트뱅크 솔루션이라는 아마 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10% 정도에서 15% 정도 포스기기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결합으로요. 그래서 포스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수직 계열화 시킨 거예요. 이거 저번 분기까지 한국전자금융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페이 이슈 벌어졌을 때 한국전자금융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팔았어요. 이유는 OK포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다들. 근데 이번 2분기부터 나이스 정보통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결합으로 들어왔어요.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 전체에 MS 27.6%의 밴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식업 전체에 이제 60에서 70%의 이제 가맹점들을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스가 뭐냐면 그 식당 가서 하면 사인하는 거 네, 결제할 때 띠띠띠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편의점에도 2대씩 있잖아요. 컴퓨터처럼 생긴 거예요. 결제 단말기. 그리고 이거를 안에 넣으면은 이해했어 지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볼 때도 얼마지 그거 딱딱 그치. 찍어가지고 우리도 이게 반대편에 모니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컴퓨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소형주를 많이 보면서 이런 기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뚫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실적이 대박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성공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반대로 다른 걸 좀 더 좋아해요. 뭐냐면 이미 고객을 다 확보해놨어요. 다 확보해놓고 영업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주는데 비싼 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혹은 뭔가 서비스 런칭을 해서 무료로 그냥 배포해요.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지금 나정통이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결제 단말기 공급, 유통에서 뭐 생산 다 지금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가맹점들, 오프라인 가맹점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확보해놨어요. 이걸로 뭘 할 거냐면 나이스 체크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죠. 이 그러네. 앱이 사실
8년 정도에 런칭한 다음에 지금 계속 한 33,000 고객 정도 모집해놓고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었겠죠. 이유는 단말기 유통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포스 쪽을 공급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가맹점주들이 포스에 매출 얼마가 찍혔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구매했는지 다 PC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휴대폰 앱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포스 기기 공급하는 유통망과 그리고 벤 공급망이 있어야지 이 영업도 가능한 건데 이거는 100% 회사 측에서 설명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이 앱을 무료로 공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랑 똑같은 거죠. 무료로 다 쓰게 한 다음에 유료 서비스를 다는 거죠. 그 유료 서비스 중에서 좀 제가 최근에 미팅하면서 봤던 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얘네가 2022년 9월 달에 가맹점 그 입금 정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매출 전표에 돈이 얼마가 카드에 찍히는지 다 찍혀 있잖아요. 그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카드사부터 정산 받잖아요. 근데 이게 가맹점주들이 약간 현금 흐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사전 정산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오픈만 했다라고 이제 IR 자료에 써 있지만 갖고 있는 의미는 크다라고 봐요. 뭐냐면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치. 이 돈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20년, 21년에도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나이스가 그렇게 성과를 좋게 내진 않았다 봐요, 주가가. 네, 실적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실적은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단점이 결국 뭔가 좀 성장하는 그런 게 부족해 보이는데 이제 돈을 쓰니까 그 성장이 보인다는 거네. 그렇죠. 돈을 쓰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시장 장악력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단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은 대주주 지분 빼고서도 가치주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매우 적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뭐 거래는 터졌어요 한번. 거래는 터져 있어요. 지금 거래 대금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져서. 오케이. 알았어.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종목들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맨날 업데이트만 해드리니까 사람인 HR이라는 회사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 팀에선 다뤘던 적도 있지만 뭐 제가 리포팅한 거는 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예전에 아주 간단히 쓴 거 빼놓고는. 네. 일단은 사람인 HR 다들 아세요. 사실 어떤 기업인지. 네. 채용하는 회사입니다. 고용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래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죠. 이거예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때도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뭐냐면 이게 광고를 올리는 거거든요. 채용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가장 메인 사업인데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 가실 거예요. 알바 구하기 굉장히 힘드실걸요. 그것도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번화가 쪽 그런 데는 좀 구해지기가 쉽지만 뭐 이렇게 약간 외곽 지역이나 그런 데는 뭐 금액을 더 줘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이런 알바로 약간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코인도 약간 인식의 변화를 좀 나타낼 수도 있고 약간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약간 아르바이트 같은 약간 저임금 체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사람 구하는 게 힘들어진 건 현실이에요. 그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구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도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뽑히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광고에 대한 문의가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광고를 더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향후 고용 시장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취업 시장이 과거에는 공채 중심이었어요. 근데 점점 더
경력직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그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황이 좋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고용 동향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프는 쭉쭉 올라가고 오히려 최근에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신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뭐 티필레코 호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실적 상황이 좋아서 그리고 멀티플은 싸져 있고 주가는 떨어져 있어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라고 적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많죠, 이 회사. 네, 많이 그냥 올랐다. 꾸준한 회사니까요. 사람인 HR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바디 말씀드릴게요. 인바디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겠죠? 다 쓰죠, 이거. 네, 이것도 그냥 그래프 보시면 2020년 코로나 그 외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더 올라가요. 일단 아까 전에 돌아가서 그 사람인 HR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르고 환율 오르고 이랬을 때는 그냥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회사들보다는 좀 그런 변수가 좀 적은 회사들을 보자. 환율 뭐 그런 원자재. 그래서 사람인 HR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작년 월보 때부터 계속 약간 변수를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취지였던 거고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 변수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환율이에요. 전체 매출의 75%가 수출인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실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다시 변화가 생긴다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우리 생활에 다 있고요. 저희 뭐 피트니스 갔을 때 혹시 하죠. 인바디 없는 피트니스 없을걸요? 뭐 건강 검진 받을 때도 다 있고요. 한일 같은 데도 다 있어요. 한국은요.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래요. 다른 나라는 지금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 보시면 우리나라는 사실 어느 정도 포화 상태예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인바디라는 회사는 그냥 수출로 모든 걸 판단하셔야 되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전문가용 이거 팔아봤자 사실은 뭐 약간 와닿진 않아요. 결국 잘 되려면 가정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용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초반엔 잘 안 되다가 요즘 잘 돼요. 여기 숫자 그대로 적어놨는데 그래프 보시면 죄송해요. 이거 오타임인데 가정용입니다. 여기 숫자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가정용 쪽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 시장을 깐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가정용 쪽 매출액은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예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집에서 써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집에 있거든요. 써보면 다 몸에 그 나와요. 근데 아니, 인바디 가정용이 이렇게 크잖아, 이게 장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인바디가. 네. 그 집에 샀어?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용이고요. 비싸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에서 막 천만 원 그러니까. 되기도. 그건 전문가용이에요. 그건 전문가용이고요. 그건 개인들이 못 사죠. 부자라도 그런 걸 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체중계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림을.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여기 정확히 이 그래프거든요. 이건데 체중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체중계만 해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는 하죠,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근데 90% 이상의 그래?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법 알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변화의 흐름은 가능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밥 먹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재봤을 때랑 안 있을 때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 체중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그렇고요. 이거를 저게 이제 결국 나중에 시계 같은 걸로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네. 철학의 시장이 일시적 시장이지 이제는 다 몸에 이제 체성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 체성분 분석을 이 웨어러블로 하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안 해봤겠어요? 네, 잘 안 됐습니다. 이거는 잘 안 쉽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가정용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가격은 좀 비싼데 그래서 집에서 다 재볼 수는 있고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집에서 이게 내가 인바디 왜 갑자기 물어보냐면 네. 내가 항상 그 스포 가서 나도 이제 몸 때문에 이제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 나도 네. 개인 PT를 받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 회사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좀 내가 공교롭게 봐왔었어요. 네. 봐왔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네. 건강해.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첫째 기억나는 건 외국인들이 엄청 팔더라고 이 주식을. 지금은 다 네. 왜 그런? 다른 것들 중에 중소형 주식 유독 많이 파는 종목 중에 하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수출도 잘 되고 근데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가? 왜 이렇게 반영들이 안 되는 건지 수출들이 좋아지고 해도 이게 점유율이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뭐 지배적 지위? 지금 글로벌리하게 체성 분석 시장을 여기 뭐 만드는 있네. 회사이기 때문에 지역별 매출 보면 네, 아직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침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건가? 너 혼자서 네. 궁금해서 그게 마마라 같은 질문인데 네. 아니 분명히 이거는 한 4, 5년 뒤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더 커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왜 시계도 얘기를 했냐면 네. 그거를 인바디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살 수 있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이게 자꾸 수분을 측정하는 거를 시간도 걸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정확도가 너무 심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면 발이랑 손이랑 다 잡고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래서 큰 내가 IT 물론- 회사에서 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뭐 그래서 딱 먹고 주면 딱 되게끔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뭐 그 미래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정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맞고 이 가정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부위별로 지금은 그냥 몸 전체의 근육량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제 부위별로 나와요. 사실 전문가용 쓰면 부위별로 다 나오거든요. 뭐 가슴, 다리, 뭐 팔, 오른쪽 팔, 왼쪽 팔 다 나오죠. 나와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분화돼서 나오고요. 정확도 좀 더 올려놓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앱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 앱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처방을 주는 거죠.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 기능을 많이 넣을 거예요. 솔루션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어떻게? 전에 뭐 여기서 뭐 체지방 너 지방이 많아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솔루션에 대해서 어. 이제 컨설턴트 그런 쪽에 이제 온라인으로 AI 섞어가지고 건강식품 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광고를 쪽에 따린다 거기다. 광고도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도 확대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B2C를 확대시킬 겁니다. 아니 내가 왜냐면 이쪽 분야 관심이 많은 게 네. 뭐 신약 이런 것보다 바이오 이 소위 헬스케어 쪽이 나는 네. 이렇게 장비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 지금. 네, 네, 우리나라의 장비 이 소위 이런 소위 헬스케어 그런 기구 업체들 지져보면 일단 뭐 피부 이런 것들은 좋았고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좋은 회사가. 네, 근데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 상대적으로 많이 괜찮아요. 근데 좋아하잖아 많이 네, 다루잖아 네, 그래서 네, 그쵸. 하는데 네. 근데 인바디도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관심이 있는데 알았어요. 오늘부터 더 내가 그런 요새 확실히 이게 약간 삐딱하게 봤거든 최근에. 네. 아니 이런데 왜 못 갈까? 경쟁력이 없나? 막 이랬고 특히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막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나? 저는 팩트만 봐요. 팩트만.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냥 팩트 위주로 파악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뭐 지금 다 같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체크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빠져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여요. 괜히 네. 내가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우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아저씨틱한 질문들 갖고서 계속 내려온 네.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항상 뭐 커버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난레이트로 좀 공부 좀 해서 새로운 기업들도 좀 넣기 때문에 저희 월보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이렇게 새 종목 말씀드리고 사실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좀 나이스 정보통신을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밸류에이션도 싸고 성장에 대한 그림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니까 아 그거 사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지금 저희 둘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대화를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 녹서 서로 요즘 저 식사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뭐 블라드는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전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너 뭐가 좀 좋아 보이니? 어느 쪽이 그러면 어디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거기서 우리가 아 이거 놓치고 있었던 것도 찾을 수가 있고 좀 섹터 애널리스트와 목요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건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까 단순하게 나이스 정보통실 좋다고 하셨는데 딱 기억난 게
ROE가 한 14% 나오는데 PBR이 지금 0.9배다. 네. 밸류에이션은 싸죠. 싸죠. 네. 밸류에이션 싸니까 뭐 근데 거기에 싸기만 계속 쌀 수가 있는데 뭔가 현금을 써서 뭔가 새로운 매출 성장이 나온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다. 네. 이 로직입니다. 이 로직이 현재 전체적 환경 때문에 같이 빠져 있으니까 이럴 때 이 로직이 돌아가기를 믿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막 이런 수가 있죠. 나이스존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는 펀드에서 네. 한매가 나와요. 네. 그럼 막 던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그럼 막 급락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개인이 나이스존 포텐셜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이만큼 사놨는데 네. 막 담보 잡고 막 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 매매 당하면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네. 알 수는 없다는 거지. 주가 맞추는 건 어려워요, 당연히. 근데 아니, 전 그래서 펀더멘탈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네.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쵸.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먼저 찾아야 되고, 가격이 싸지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이번 달 다음 달에도 꼭 한번 좀 아이디어 갖고 와서 우리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좀 나아진 환경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달에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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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